서진 씨, 들리세요?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었습니다. 눈꺼풀이 납처럼 무거웠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웠고 어딘가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정신이 드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커튼, 링거줄, 병실이었어요. 옆에는 젊은 의사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움직이려 하자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물 주세요. 간호사가 작은 컵을 입에 대주었습니다. 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제야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의사가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인천 현장에서 외부 승강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18층 높이에서 급강하했고요. 서진 씨는 허리와 다리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순간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서진은 인천 도심재생 특구 현장 최종 점검을 위해 분당 본사에서 출발했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했지만 일정을 미룰 수 없었어요. 현장에 도착해 외부 승강기에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채우고 상승 버튼을 눌렀습니다. 14층쯤 올라갔을 때였어요. 경고음이 2번 울렸습니다. 삐삐. 그리고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승강기가 덜컹 흔들리더니 아래로 떨어졌어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쾅! 눈앞이 하얘졌고 허리 아래가 텅 비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어요. 제 다리는 괜찮나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은 다리에 감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척추 신경에 손상이 있어서요. 하반신 마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반신 마비.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를 움직여 보려 했지만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발가락도 발목도 무릎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걸리나요? 회복하는데.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를 덮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세요. 의사가 나가고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창을 두드렸어요.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강도윤이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정신이 들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의사한테 들었어. 심각하다던데. 힘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회사 일은 내가 당분간 맡을게. 넌 치료에만 집중하고. 도윤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어요. 경영권 포기 동의서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도 알잖아.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사모펀드 손실도 있고 입찰도 밀리고 있어. 지금 당신 상태로는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잖아. 빠르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서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 언제 하겠어? 병원비도 부담이야. 요양원 알아봤어. 여기. 도윤은 요양원 안내 책자를 꺼냈습니다. 컬러 표지에 편안한 노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서진은 손을 떨며 책자를 밀어냈습니다. 나 아직 45이야. 노후가 무슨. 현실을 봐.
의사도 회복 가능성 낮다고 했어. 이제 집에서도 혼자 생활 못해. 전문 시설이 나아.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위로도 격려도 없었어요. 그저 정리해야 할 서류처럼 대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 15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가슴이 저렸습니다. 나가줘. 서진아. 나가달라고. 도윤은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봐. 시간 없어. 문이 닫히고 다시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 불을 끄고 나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반신 마비, 요양원, 이혼,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른발 끝에서 뭔가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이불을 걷고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움직여. 제발. 10분쯤 지났을까요? 엄지발가락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작은 떨림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했습니다. 엄지가 또 움직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움직이잖아. 하지만 곧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됐어요. 도윤이 알면 요양원 이송을 더 서두를 게 뻔했습니다. 이건 서진만의 비밀이었어요. 무기였습니다. 서진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책과 볼펜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오른쪽 엄지 1mm 움직임 확인. 첫 번째 기록. 공책을 덮고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서진은 다짐했어요. 숨겨라. 기록하자. 버티자.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어요. 하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기록할 거예요. 숫자를 늘릴 거예요. 언젠가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날 밤 한서진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어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다리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또렷했어요. 엄지발가락의 작은 떨림. 서진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발을 내려다보며 집중했어요. 한 번만 더. 제발. 5분쯤 지났을까요? 엄지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했어요. 서진은 베개 밑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 줄을 그었어요. 10월 19일. 오른쪽 엄지 2번 움직임.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체온계와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서진은 재빨리 공책을 이불 속에 감췄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간호사는 체온을 재고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힘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눈빛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에 뭔가 적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다시 공책을 꺼냈어요. 오늘도 내일도 계속 기록할 거예요. 오후 2시쯤 낯선 남자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의사였어요. 이름표에는 재활의학과 윤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한서진 씨, 안녕하세요. 재활 상담차 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차트를 펼쳐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척추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감각이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힘드시죠? 네. 주치의 선생님은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나 보네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차트를 덮었어요. 제가 지난 10년간 전국 재활병원을 다니며 비슷한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완전히 안 된다고 했던 분도 드물지만 다시 움직인 적이 있어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드물다는 말은 불가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도 가능할까요? 몸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단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도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왜요? 지금 서진 씨 상황을 보면 주변에서 빨리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전이 보이면 오히려 더 서두를 수 있어요. 숨기면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도윤은 이미 요양원 이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과 밤에 비공식 훈련을 하겠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하게 보이세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도연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시작해봅시다. 그날 밤 11시 도연이 조용히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복도 불이 꺼진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커튼을 쳤습니다. 먼저 상체부터 시작합니다. 팔과 허리 힘을 깨워야 나중에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도연은 서진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위로, 옆으로 근육이 당겼어요. 땀이 났습니다. 이어서 허리를 비틀고 배에 힘을 주는 훈련을 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배로 숨을 쉬세요. 서진은 이를 악물고 따라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온몸이 땀으로 젖었어요. 도연은 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발가락부터 시작합니다. 조금씩 움직임을 늘려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마세요. 도연이 나가고 서진은 베개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책을 꺼내 적었어요. 10월 19일 밤. 첫 훈련 완료.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시어머니는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어요. 며느리 어떻게 지내니? 그럭저럭요.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도윤이한테 들었어. 이혼 얘기. 나도 찬성이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 생활도 못하잖니. 도윤이도 힘들고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저는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현실을 봐. 의사도 안 된다고 했잖아. 젊은 사람도 아니고 45에 이렇게 되면 끝이야. 서진의 손이 이불을 움켜잡았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면 돼. 병원비는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시어머니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이러지 마. 시간만 끌면 뭐해. 나한테 시간 좀 줘. 제발. 도윤은 한숨을 쉬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릴게. 그때까지 답 안 나오면 법적으로 진행한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금방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어요. 공책을 꺼내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뭔가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발가락에 집중했어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서진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엄지가 조금 떨렸어요. 도연이 발목을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좋아요. 이제 발목 위로 당겨보세요. 발목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1cm도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 움직였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계속 시도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무릎까지는 오래 걸릴 겁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일주일 안에 뭐라도 보여줘야 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무리하면 다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루에 2번 훈련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밤 11시. 단, 낮에는 절대 티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서진의 하루는 2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무기력한 환자, 밤에는 필사적으로 싸우는 전사. 공책의 숫자는 조금씩 늘어났어요. 10월 20일 엄지 5번, 발목 2번. 10월 21일 엄지 10번, 발목 5번, 무릎 떨림 1번. 사흘째 되던 밤 훈련 중에 도윤이 갑자기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이불을 덮었어요. 도연은 차트를 들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밤중 순회 점검입니다. 혈압 좀 재겠습니다. 도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2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 시간에 검사를? 중환자는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도윤은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의심받으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다음 날 도윤은 병원비 부담을 이유로 요양원 이송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서진은 절망했습니다. 아직 서지도 못하는데 도연에게 말했어요. 이틀 안에 설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일단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날 밤부터 훈련은 더 강도 높아졌습니다. 팔로 침대를 짚고 상체를 들어 올리기, 허리에 힘주고 버티기, 무릎 굽히기. 매 동작이 고통이었어요. 비명을 삼켰습니다. 땀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공책의 숫자는 빠르게 늘었지만 아직 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요양원 이송 전날 밤 서진은 혼자 연습했습니다. 침대 모서리를 잡고 상체를 일으켰어요. 다리에 힘을 주려 했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서진은 공책을 펼쳤어요. 지난 며칠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날 1번, 오늘 106번. 늘었어요. 분명 늘었습니다. 내일은 해내야 해.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다려졌습니다. 요양원 이송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6시쯤 도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진은 침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려 했어요. 떨렸습니다. 무릎이 굽혀졌습니다. 조금만 더. 도연이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5초, 10초. 다리가 불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12초.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12초 섰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알아요. 아직 부족하다는 거. 서진은 땀을 닦았습니다. 혼자 걸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섰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송 시간이 10시입니다. 그 전에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9시 30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과 요양원 직원들이었어요. 서진은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비됐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2명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을 옮기려 했어요. 그때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도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데요?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침에 이미 확인했잖아요. 도연은 차트를 펼쳤습니다. 재활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송은 보류해 주세요.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환자의 의사가 우선입니다. 2사람이 대치했습니다. 서진은 이불을 천천히 걷었어요. 침대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무릎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10초, 12초.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은 버텼어요. 15초, 20초. 도연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25초를 넘겼을 때 서진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이송은 안 갑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는 재활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송은 취소입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물러갔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서진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베개에 머리를 묻고 울었습니다. 도연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여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맞으시죠? 최지후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데이터 조사입니다. 공공기록, 현장 자동 기록, 센서 로그 같은 걸 분석해요. 서진 씨 사고에 대해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인천 현장 외부 승강기의 자동 기록을 모았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7시 24분 11초에 허락되지 않은 신호가 들어왔어요. 외부 IP에서 긴급 하강 명령이 전송됐습니다.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원격으로 승강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서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IP를 추적해봤는데 라이트 스케일 본사 내부 네트워크예요. 하지만 누구 컴퓨터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회사 안에서?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지우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였어요. 익명 제보로 받은 겁니다. 사고 전날 밤
금요일 저녁 처리 확인이라는 대화가 오갔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지만 수신자 중 한 명이 회사 박상무입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상무.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임원이었어요. 입찰과 하청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도윤과도 가까웠어요. 더 조사하겠습니다. 증거를 모아서 연락드릴게요. 지우가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회사 사고였는데 조작된 기록 때문에 보상도 못 받았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하고 싶어요. 지우가 나가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것도 회사 안에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틀 뒤 또 다른 방문자가 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라온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라온은 주변을 살피고 문을 닫았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예전에 승강기 부품 납품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때 이상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센서 모듈 펌웨어를 바꾸라고요. 원격 제어 기능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서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요? 회사 윗선이요. 그 사람이 누구랑 연락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라이트 스케일 쪽이라는 건 알았어요. 저는 거절했고 얼마 뒤 해고됐습니다. 라온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펌웨어 원본이에요. 비교해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서진은 USB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뉴스에서 서진 씨 사고 기사를 봤어요. 제가 본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라온이 나가고 서진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도윤의 자금 압박, 박상무의 입찰 담합, 원격 조작된 승강기. 서진의 안전 원칙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아버지가 남긴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시기 전 건네주셨어요. 힘들 때 열어보거라. 서진은 지금까지 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금빛 열쇠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 진짜 열쇠는 기록이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서진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어요. 서진은 아버지의 생일을 입력했습니다. 열렸습니다.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안전감리 로그 보코아 키였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뭔지 알았어요. 회사의 모든 현장 기록을 복호화할 수 있는 마스터 키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세울 때 만든 안전장치였어요. 조작할 수 없게. 서진은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USB 하나 받았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건데요? 현장 기록을 모두 복호화할 수 있어요.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거면 됩니다. 조작 흔적을 모두 찾아낼 수 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드러내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어요. 10월 25일. 진짜 열쇠를 찾았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 서진은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두렵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록이 사람을 살린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준비였습니다. 지후와 라온이 모은 자료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USB로 기록을 복호화해야 했어요. 도연이 6시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아침 드세요. 힘내셔야죠. 고맙습니다. 서진은 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몸에 힘이 돌았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훈련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서는 것뿐 아니라 걷는 것도 연습해야 해요. 할 수 있을까요? 이미 12초 서셨잖아요. 이제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천천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했어요. 도연이 침대 옆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서진은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이 굽혀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좋아요. 이제 오른발을 한 걸음 앞으로. 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발을 옮겼습니다. 10cm쯤 움직였어요. 몸이 흔들렸지만 도연이 허리를 받쳐줬습니다. 한 번 더. 왼발도 옮겼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어요. 2걸음. 작지만 분명한 2걸음이었습니다. 서진은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됐어요. 걸었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입니다. 계속해봅시다. 오전 10시쯤 지우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노트북과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 있어요. 지우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3D 모형이 떠 있었어요. 인천 현장을 그대로 옮긴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USB로 현장 기록을 모두 복호화했어요. 그리고 라온 씨가 준 펌웨어 원본과 비교해 봤습니다. 지우는 타임라인을 드래그했습니다. 붉은 선 하나가 그어졌어요. 사고 당일 오후 7시 24분 11초 외부 IP에서 긴급 하강 명령이 들어왔어요. 이 IP는 라이트 스케일 본사 내부 네트워크입니다. 누구 거예요? 박상무 사무실에 등록된 노트북이에요.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박상무. 역시 그였어요. 더 있어요. 지우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캡처와 계좌이체 내역이었어요. 사고 전날 밤 박상무와 강도윤 씨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갔어요. 금요일 저녁 처리 확인. 그리고 사고 다음 날 협력사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예요. 이제 공개할 준비가 됐습니다. 어떻게요? 임시 이사회가 사흘 뒤에 열려요. 회사 경영권 문제로 소집됐대요. 거기서 공개하면 됩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그 안에 걸을 수 있어야 했어요. 휠체어로 들어가는 것과 걸어 들어가는 것은 달랐습니다. 설득력이 달랐어요. 알겠어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진의 훈련은 더 강도 높아졌습니다. 새벽 4시, 오전 9시, 오후 3시, 밤 10시. 하루에 4번씩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어요.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2걸음이 한계였어요. 다음 날은 5걸음. 그 다음 날은 10걸음. 공책의 숫자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10월 26일 기립 30초, 걸음 5. 10월 27일 기립 50초, 걸음 10. 10월 28일 기립 70초, 걸음 15. 도연은 쉬지 않고 옆에서 지켜봤어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격려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라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향을 전해줬어요. 박상무가 요즘 불안해 보여요. 자꾸 서류를 태우고 있대요. 도윤 씨는요? 임시 이사회를 서두르고 있어요. 빨리 끝내고 싶은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이사회 전날 밤 서진은 혼자 연습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어요. 이번에는 놓았습니다. 혼자 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넘어지지 않았어요. 10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걸으셨어요? 네. 도연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해내셨잖아요. 도연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이사회 당일 아침 서진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지후와 라온이 함께 차에 탔습니다. 회사까지 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싸움이에요. 진실을 드러내는 날. 다시 일어서는 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한산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서진은 심호흡했어요. 지우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밀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회의실에는 이사 5명, 감사위원 2명, 그리고 도윤과 박상무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왔어? 이사회니까요. 저도 이사예요. 서진은 휠체어를 테이블 앞까지 밀고 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지후와 라온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증인입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3D 모형이 떠올랐어요. 인천 현장 디지털 트윈이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제 사고는 조작됐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타임라인을 재생했어요. 붉은 선이 그어지고 외부 신호가 들어온 순간이 표시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IP는 박상무 사무실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 전날 밤 메신저 대화예요. 지후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금요일 저녁 처리 확인. 도윤과 박상무의 이름이 선명했어요. 감사위원이 일어섰습니다. 이건 범죄 아닌가요? 서진은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협력사 직원 진술서였어요. 사고 다음 날 협력사 계좌로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 직원은 현장에서 펌웨어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도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야. 조작된 건 승강기예요. 제 인생이었고요. 서진은 휠체어 팔걸이를 밀어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서진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도윤 앞에 섰어요. 당신은 제가 평생 못 설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일어섰어요. 기록이 절 살렸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박상무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위원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상무가 의자에서 무너졌어요. 도윤은 끝까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말은 없었어요. 서진은 다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어요. 지우가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달 후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방청석에 앉아 귀 기울였습니다. 옆에는 도연과 지후, 라온이 함께 있었어요. 피고인 강도윤,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박철현, 공모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박상무는 눈을 감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히 술렁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서진은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을 나서며 지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들 고마워요. 라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많이 힘드셨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서진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사회실이 아니라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이사진 5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서진은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보조기구였습니다. 걸을 수 있었지만 긴 거리는 아직 힘들었어요. 이사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 씨, 회사 경영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니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제안이 있습니다. 회사 구조를 바꾸고 싶어요. 경영은 이사회가 맡고 저는 도시안전 총괄로 남겠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일만 하고 싶어요.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안전 오픈랩을 만들고 싶어요. 현장 자동 기록을 모두 공개하는 겁니다. 시민 누구나 볼 수 있게요. 감시받는 회사가 안전한 회사예요.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회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서진은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2달 뒤 도시안전 오픈랩이 문을 열었습니다. 분당 본사 1층이었어요. 큰 화면에는 실시간 현장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었어요. QR코드로도 확인 가능했습니다. 개소식 날 서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하나로 걸을 수 있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사고로 걷지 못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절 살렸어요.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 건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숨기지 않겠다고. 서진은 뒤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현장 3D 모형과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모든 현장 기록이 공개됩니다. 시민 여러분이 감시자가 되어주세요. 안전은 회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내려와 로비 벽을 바라보았어요. 새로 새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적은 기록에서 시작된다. 도연이 옆에 다가왔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석 달 뒤 봄이 왔습니다. 서진은 한강 보행교를 천천히 걸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강물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다리 중간쯤에서 멈춰 섰습니다. 난간에 작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이 다리의 안전 점검 기록은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맞은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진을 보더니 멈춰 섰어요. 저기 혹시 한서진 씨세요? 네, 맞아요. 여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사고로 다쳤고 의사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서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서진은 무릎을 굽혀 여자와 눈을 맞췄습니다. 힘드시면 천천히 하세요. 오늘 움직인 만큼만 종이에 기록해 보세요. 그게 내일을 바꿔요. 정말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새 거였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첫 줄부터 채워보세요. 하루하루요. 여자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서진은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자가 공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무언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으며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언덕 위였어요. 꽃을 놓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USB 잘 썼어요. 기록이 절 살렸어요. 그리고 회사도 살렸고요. 하늘에 노을이 번졌습니다. 이제 저도 기록을 남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기록을요. 아버지처럼요. 서진은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려왔어요. 산 아래에는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끝이 아니에요. 그 회복이 다른 사람에게 번질 때 도시도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처음 날의 기록이 보였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첫 번째 기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4월 12일. 혼자 한강 보행교를 걸었다. 누군가에게 공책을 건넸다. 기적이 번지고 있다. 서진은 공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 소리가 인도에 울렸어요. 규칙적이고 단단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숨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기록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서진은 알았습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기록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서진은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걸을 거예요.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거예요. 봄바람이 등을 밀어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서진은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 가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사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